안녕하세요. 태사한 MD입니다. 2025년 현재 지금 구매하기 좋은 갤럭시 자급제 스마트폰 5개를 준비했습니다. 보급형부터 플래그십까지 가격은 다양하지만 성능과 기능은 각기 다른 제품들인데요. 20만원짜리 보급형부터 플래그십 못지않은 성능을 절반 이하 가격에 제공하는 가성비 모델도 있고 최신 플래그십 제품들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비교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20만원대의 최저가 모델 갤럭시 A16 5G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보급형 5G 스마트폰인데요. 디자인부터 플래그십 S 시리즈와 동일한 물방울 디자인 카메라를 적용해 저가형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화면도 무척 커서 6.7인치로 S25 플러스와 맞먹는데요. 베젤이 조금 두껍고 전면 카메라가 물방울 노치 형태이긴 하지만 화면 자체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사율도 90Hz까지 지원돼 일반적인 60Hz 보급형보다 화면 전환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유튜브 시청이나 웹서핑 같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쾌적하죠. 그리고 카메라 스펙도 준수한데요. 후면에 무려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5메가픽셀 초광각, 2메가픽셀 접사 카메라까지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20만원대 폰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구성이라 일상 스냅 사진 찍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밖에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에 측면 지문인식 센서도 장착되어 있고요. 최신 원UI 7.0도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S25 시리즈처럼 나우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투투 점수 약 33% 상승했는데요. 덕분에 앱 실행이나 일반적인 멀티태스킹에서는 답답함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구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발열도 좀 생기고 프레임 드랍이 있어서 원신 같은 게임은 낮은 옵션이나 중간 정도로 타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램도 4기가부터 시작하다 보니 여러 앱을 동시에 돌릴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디스플레이 품질도 플래그십만큼 좋진 않습니다. 최대 밝기가 800니트 수준이라 야외에서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에요. 한여름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약간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수 방진도 IP54 등급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정리하자면 가볍게 쓰기 좋은 대화면 입문용 스마트폰으로 추천드립니다. 대용량 배터리와 넓은 화면 덕분에 영상 시청, 웹서핑 같은 용도로 무난하고 학생이나 부모님 폰으로도 괜찮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첫 스마트폰으로 쓰기에 딱이에요. 다음은 갤럭시 A36입니다. 약 40만원대 가격으로 같은 해 출시된 플래그십 S25 시리즈보다 50만원 이상 저렴한데요. 디자인도 비슷하고 성능도 준수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이에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작 A3부의 개별 카메라 물방울 모양 디자인에서 이번에는 일체형 카메라 섬 디자인으로 변경됐어요. 뒷면 카메라 모듈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스타일이라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전작보다 0.1인치 커진 6.7인치인데요. 상단 베젤도 더 얇아져서 영상을 좀 더 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밝기가 전작 대비 20% 올라간 1200니트라서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화면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주사율도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지원해서 체감 성능이 좋습니다. 최신 휴대폰답게 AI 기능도 바로 활용 가능한데요. 귀찮게 직접 검색창에 입력하지 않고도 찾고 싶은 이미지나 텍스트를 화면에서 동그라미로 그리면 바로 검색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지우고 싶은 부분을 터치 한 번으로 지워주는 AI 지우개 기능도 지원해서 보정이 간편해요. 이러한 기능들은 원UI 7 기반으로 강화된 부분이에요. 다만 성능은 살짝 아쉬운 편입니다. 스냅드래곤 6C 3세대 칩셋을 탑재했는데 전작에 비해 체감 성능 점수가 크게 향상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약간씩 버벅이는 현상이 여전했어요. 원신 같은 게임은 최고 옵션에서는 프레임 드롭이 있어서 그래픽 설정을 중간 이하로 낮춰야 그나마 부드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칩 자체 스펙은 나쁘지 않지만 플래그십급은 아니다 보니 한계는 있네요. 배터리는 5000mAh로 전작과 용량은 같은데 A316은 드디어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S시리즈 플러스급 이상이나 지원하던 45W 충전이 A시리즈에 처음 들어간 것이라 충전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30분에 50-60% 정도는 금방 충전되니 배터리 걱정이 덜합니다. IP67 등급의 방수 방진도 지원해서 물튀김이나 먼지에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고 삼성페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기능면에서 부족한 게 거의 없는 중급기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는 약간 아쉬운 점도 있어요.
베젤이 다소 두꺼운 편이라 한눈에 봐도 플래그십만큼 세련된 느낌은 덜하고요. LTPO 기술이 아닌 평범한 아몰레드 패널이라 가변 주사율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FHD 플러스 해상도의 1200니트 밝기 덕분에 화질이나 밝기 자체는 훌륭한 편이라 큰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큰 화면과 고속 충전을 갖춘 맞는 세컨폰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영상 시청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잘 맞아요. 화면 크고 밝아서 유튜브, 넷플릭스 보기에 좋고 배터리도 금방 충전되니 보조 배터리 걱정도 적습니다. 메인폰이 아이폰이라서 안드로이드 세컨폰 찾는 분이나 부모님 유튜브용 폰으로도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다음은 갤럭시 S24 FE입니다. 약 70만원대로 플래그십 S25 시리즈의 보급형격인데요. S 시리즈의 핵심 기능을 담으면서 가격을 확 낮춘 팬 에디션 모델입니다. 2024년 말에 조용히 출시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동급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요. 같은 S25 울트라 모델과 비교하면 30만원 이상 저렴하지만 디자인도 유사하고 성능도 실사용엔 부족함이 없죠. 먼저 디자인을 보면 갤럭시 S24 FE는 플래그십 S 시리즈와 거의 같은 디자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후면 카메라가 동일한 물방울 렌즈 배열에 매트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S25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서리도 둥글게 처리되어 그립감도 좋아요. 그래서 특유의 저가형 느낌 없이 예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자, 다음으로 칩셋은 조금 특별한데요. 엑시노스 2400E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이것은 S24, S25 시리즈 일부 모델에 쓰인 엑시노스 2400의 저전력 버전인데 성능이 거의 플래그십에 준하는 수준이에요. 실제 써보면은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은 물론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도 중간 옵션에서는 충분히 부드럽게 돌아가죠. 자, 전작인 S23 FE가 없어서 비교는 어렵지만 체감 성능은 S23 울트라에 버금간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8기가로 넉넉해서 앱 전환이나 멀티태스킹도 여유롭습니다. 게다가 120Hz 주사율의 부드러운 화면과 갤럭시의 핵심 기능인 삼성페이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삼성페이는 저가 A시리즈 일부엔 빠지지만 FE에는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IP68 방수 방진도 갖추고 있어요. 15W 무선 충전은 물론 다른 기기를 충전해주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까지 있어서 플래그십 못지않은 맞는 기능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젤이 S25 같은 본가 플래그십보다는 두꺼운 편이라서 정면에서 보면 약간 보급형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상위 모델들과 달리 LTPO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화면 주사율이 120Hz와 60Hz 사이 고정되고 유동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최대 밝기 1900니트로 밝은 편이라 실을 시인성은 좋은 편입니다. 해상도도 FHD 플러스로 울트라 모델의 QHD보다는 낮지만 이 크기에서는 큰 차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준수하지만 최고급과 비교하면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LCD를 쓴 타사 보급형과 달리 선명한 아몰레드 패널이라 색감이나 명암비는 뛰어나고 언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도 플래그십과 같은 초음파 방식이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반적으로 큰 단점을 찾기 어려워요. 정리하자면 플래그십급 경험을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분들께 갤럭시 S24 FE를 추천드립니다. 성능, 카메라, 기능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폰이에요. 자, 50만원대로 가격이 안정되면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인데요. 영상 시청부터 게임, 삼성페이 같은 실생활 기능까지 두루 만족스러워서 가성비 플래그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최신 S25 시리즈는 부담되고 A 시리즈는 성능이 아쉬운 분들에게 갭을 메워주는 최고의 대안이 될 거예요. 2025년 출시된 삼성 최상급 플래그십 갤럭시 S25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모두 현재 국내 출시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모델에 따라 100만원 초반부터 150만원 가까이로 꽤 비싸지만 최신 기술을 모두 담고 있는 만큼 성능과 기능 면에서 타협이 없습니다. 우선 성능부터 보면 S25 시리즈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이 칩은 삼성 전용 커스텀 칩으로 최대 4.47GHz의 엄청난 클럭을 자랑하는 차세대 프로세서예요. 전 세대 대비 CPU 성능이 약 40%까지 향상되었다는 벤치마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앱이나 게임도 거뜬히 소화하는 현존 최강의 안드로이드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도 기본 12GB 램이라 앱 여러 개를 켜두고 멀티태스킹하기에 여유롭고 울트라 모델은 일부 지역 16GB까지 제공됩니다. 저장 용량도 최대 1TB까지 가능해서 용량 걱정이 없죠.
디스플레이 역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S25 울트라는 6.9인치 2K 아몰레드, S25 플러스는 6.7인치 2K, S25는 6.2인치 FHD로 크기와 해상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패널에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특히 야외 시 인성이 뛰어난 최대 2600니트 밝기를 자랑해 햇빛 아래서도 화면이 쨍하게 보입니다. 색 정확도나 HDR 표현도 훌륭해서 영상 감상, 사진 편집 시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내장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도 탑재되어 보안과 편의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현존 스마트폰 최고 수준이라 할만합니다. 2억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해 초고 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10배 광학줌에 50메가픽셀 잠망경 망원, 3배 망원, 120도 초광각까지 쿼드 카메라를 갖췄습니다. 전문 카메라 부럽지 않은 망원 능력으로 먼 피사체도 선명하게 찍히고 야간 모드나 8K 동영상 촬영 등 모든 촬영 모드를 지원해요. S25 및 S25 플러스 모델도 5000만화소 메인 3배 망원 12메가픽셀 초광각의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해 일상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S시리즈는 삼성의 뛰어난 이미지 프로세싱과 AI 기반 사진 보정 덕분에 별다른 설정 없이도 누가 찍어도 괜찮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강점이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도 빠짐이 없죠. IP68 등급의 방수 방지는 기본이고 스테레오 스피커 튜닝으로 영상 볼 때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과 고속 유선 충전 모두 지원하고 영무선 충전으로 워치나 버즈를 충전해 줄 수도 있어요. 삼성만의 덱스 모드를 통해 화면을 모니터에 띄워 PC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울트라 모델은 S펜을 내장하고 있어서 필기나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특히 삼성은 S25 시리즈부터 최대 7년간 OS 업그레이드 및 보안 패치 제공을 약속해서 오래도록 최신 상태로 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굳이 단점을 꼽자면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스펙을 담은 만큼 기본 모델도 100만원이 넘고 울트라 모델은 150만원 안팎이라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은 무게가 218g으로 꽤 묵직한 편이라 오래 한 손으로 들고 있기엔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가격에 걸맞은 최고의 경험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갤럭시 S25 시리즈는 현존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경험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소프트웨어 어느 하나 타협하지 않은 프리미엄 폰이에요. 영상 시청부터 고사양 게임, 사진, 동영상 촬영, 생산성 작업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만능 플래그십이므로 예산만 충분하다면 가장 만족도가 높을 선택지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께 특별한 선물로 드려도 좋고 내가 스마트폰으로 뭐든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적극 권장합니다. 마지막 제품은 삼성의 최신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7과 갤럭시 Z 폴드 7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삼성답게 전작 대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은 한마디로 스타일리시 폴더블 폰의 완성형이라 부를만 합니다. 조개 껍질처럼 접히는 클램쉘 디자인으로 펼치면 일반 스마트폰처럼 쓰다가 반으로 접으면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함이 강점이죠. 이번 플립 7에서는 2년 만에 환골 탈태급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성능, 화면, 카메라, 배터리 모든 면에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칩셋부터 살펴보면 플립 5에서는 스냅드래곤 8 젠2를 썼지만 이번 플립 7에는 차세대 엑시노스 2500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삼성 자체 칩으로서는 오랜만에 플래그십 복귀인데 안투투 점수가 221만 점으로 전작 대비 42%나 성능이 향상되었어요. CPU, GPU, NPU 모두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어떤 작업도 거뜬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램도 8기가에서 12기가로 늘어서 멀티태스킹 성능이 강화되었고요. 이제 플립 시리즈도 성능 때문에 아쉽다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커졌습니다. 메인 내부 화면이 6.7인치에서 6.9인치로 확대되어 더 시원한 화면을 즐길 수 있고 화면비도 21:9로 변경되어 동영상 감상에 유리합니다. 특히 테두리 베젤이 줄어서 화면 몰입감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접었을 때 보이는 커버 디스플레이도 기존 3.4인치에서 4.1인치로 커져서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이제 덮은 상태에서도 더 많은 위젯과 알림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삼성페이 결제나 간단한 답장 같은 대부분의 작업을 커버 화면만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밝기도 메인 커버 모두 최대 2600니트로 매우 밝아져서 야외 시인성도 뛰어납니다. 카메라는 드디어 플래그십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바라던 부분이었는데 메인 카메라 센서가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로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화소수만 높은 게 아니라 센서 크기도 키워서 사진 품질이 확
달라졌습니다. 주간에는 디테일이 살아나고 야간에는 노이즈 억제와 선회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초광각 카메라는 12메가로 동일하지만 향상된 ISP 덕분에 전반적인 사진 처리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플립도 카메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정한 플래그십 카메라 경험을 제공한다고 삼성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갤럭시 Z 플립 7은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잡은 폴더블 폰입니다.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면서도 펼치면 큰 화면으로 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카메라와 배터리도 드디어 부족함 없게 개선되었죠. 기존 플립 시리즈의 감성과 폼팩터를 좋아하지만 성능이나 카메라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젠 마음 놓고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더해져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갤럭시 Z 폴드 7입니다. 폴드 7은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대화면 폴더블 폰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허무는 제품이죠. 올해 나온 폴드 7은 지난 5년간의 폴드 시리즈 중 가장 큰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이뤘습니다. 역대 초박형 초경량 폴드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접었을 때 두께가 불과 8.9mm, 폈을 때는 4.2mm에 불과합니다. 무게도 215g으로 전작 대비 24g 가벼워졌는데요. 이는 최신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도 가벼운 수준이에요. 실제 손에 쥐어보면 확 체감될 정도로 얇고 가벼워져서 휴대성과 사용감이 크게 형상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더 커졌어요. 다카 커버 화면은 6.3인치에서 6.5인치로 커지고 비율이 21:9로 조금 넓어져서 폴드 6에 비해 닫았을 때도 일반 바형 스마트폰처럼 쓰기 편해졌습니다. 안쪽 메인 디스플레이는 기존 7.6인치에서 8.0인치로 약 11% 넓어져서 펼쳤을 때 더욱 광활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멀티태스킹이나 영상 시청 시에 주는 몰입감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죠. 해상도는 QXGA+급의 120Hz 가변 주사율, 최대 2600니트 밝기 등 스펙도 최고라 시인성이나 부드러움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힌지 기술도 개선됐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아모플렉스 힌지는 구조를 개선해 주름 자국이 덜 보이도록 했고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힌지와 프레임에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초박형 유리를 50% 두껍게 적용해서 내구성을 끌어올렸어요. 디스플레이 패널 아래에는 티타늄 소재 보강판을 새로 넣어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두께와 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폴드 7은 반복적으로 접고 펴는 동작이나 일상 충격에 더욱 강해진 탄탄한 폴더블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측면에서는 역대 폴드 중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이뤄졌습니다. 폴드 7은 시리즈 최초로 2억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이 센서는 앞서 소개한 S25 울트라와 같은 급의 초고해 상도 센서입니다. 여기에 10메가픽셀 3배망원, 12메가픽셀 초광각 트리플 구성을 유지하면서 초광각 카메라에는 자동 초점을 넣어 매크로 촬영 기능도 추가했어요. 따라서 풍경부터 줌 촬영 접사까지 다양한 촬영을 커버합니다. 사진 품질은 AI 기반 프로비주얼 엔진 덕분에 빛 조절과 디테일 보정이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능은 S25 시리즈와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사용하고 램도 기본 12기가까지 제공되어 현존 최강입니다. 멀티태스킹이 많은 폴더블 특성상 넉넉한 메모리는 반가운 부분이죠.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하고 25W 유선 충전 및 15W 무선 충전 속도도 그대로입니다. 충전 스펙이 늘지 않은 점은 살짝 아쉽지만 최적화로 배터리 실사용 시간은 약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큰 화면을 자주 활용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충전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갤럭시 Z 폴드 7은 현존 최강의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입니다. 펼치면 작은 태블릿이 되어 멀티태스킹 문서 작업, 영화 감상이 탁월하고 접으면 슬림한 스마트폰으로 휴대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두 개의 기기를 하나로 합친 활용도를 보여줘요. 가격대가 높지만 업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폴더블 폰인 건 분명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넓히고 싶다면,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싶다면 갤럭시 Z 폴드 7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갤럭시 자급제 스마트폰 5가지를 가격대별로 살펴봤습니다. 20만원대 가성비 모델부터 150만원대 혁신 폴더블 폰까지 각자의 장단점이 확실했는데요. 가볍게 쓸 입문용을 원하시면 갤럭시 A16처럼 저렴하면서 기본 충실한 모델이 좋고, 가성비 중급기를 원하면 갤럭시 A36이나 S24 FE처럼 가격 대비 성능 뛰어난 모델들이 제격이죠. 최고 사양의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S
Z25 시리즈를 선택하시면 되고, 신기술과 폼팩터 혁신을 중시한다면 갤럭시 Z 플립 7이나 폴드 7이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예산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것을 고르시든 삼성 원UI의 편의 기능과 오랜 업데이트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